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갑자기 변해버린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에 관한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며느리의 시어머니는 정말 독할 정도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셨다고 하는데요. 비하는 물론이거니와 욕지거리도 서슴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80도로 행동이 변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연유에서였을까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학생 딸 하나, 고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시댁 때문이었지요. 이 거리두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남편 등살에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뜻을 거역한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매일같이 찾아와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게다가 제 뺨까지 치셨던 분이셨거든요. 남편은 시위라도 하듯 제게 등을 돌렸었고 그러다가 고함을 쳤고 결국에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근데 아마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바로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 당사자는 남편 자신이라는 것을요. 얼마 전 너무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전히 과격하고 거센 목소리를 들으니 그렇게 돌아가실 것 같다 엄살을 피우시더니 나보다 오래 사시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역시 시어머니는 절대로 죽어가지 않는 목소리인데 제게 협박을 하시더군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만큼 몸 상태가 안 좋아. 밥도 못 먹었고 하긴 지금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다. 시애미는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너는 아주 행복하게 네 자식 끼고 게다가 내 자식까지 끼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이 벼락 맞을 것 같으니라고. 내가 아주 구신 같은 것을 키웠어. 반갑지도 않은 네가 왜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아들이나 우리 손주들한테 전화하라고 하면 되지.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을 가시면 되죠. 집 앞만 나가면 병원인데 평소에 잘 다니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안부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자식들이랑 어머니 자식까지 제가 다 아끼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 반갑지 않아요. 저라고 뭐 어머니가 반갑겠어요?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시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테니까요. 너는 이제 한마디도 지지 않는구나. 나이 먹고 이빨 빠졌다고 이 시애미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게지. 이제 네 세상이다 이거지? 너는 참으로 고얀 것이야. 내가 죽어서도 너는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어디 그때도 지금처럼 큰 소리 치는지 한번 지켜보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악담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저런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도 받고 울기도 많이 했었지만 20여 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력이 생긴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 말처럼 이빨 빠져 다 늙어버린 시어머니를 우습게 본 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전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리 말씀을 하셔도 네, 네, 알겠습니다. 꼭 기다리고 있을 테니 찾아오세요. 라고 웃으며 넘길 수가 있게 되었죠. 제가 좀 너무 과한가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 막 나가는 며느리인가요? 아마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시어머니와의 일화를 열거하면 그간 일들이 워낙에 많았던지라 아마 대하소설이 한 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긴 했었지만 가장 제게 각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제가 첫 출산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공주 같은 딸을 낳았고 지금 대학생인 딸 아이는 제게는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아이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군 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저희 시어머니는 딸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고 100일이나 돌잔치를 할 때도 오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물며 첫 아이가 딸 아이라는 것을 아셨을 땐 뭐하러 돈 낭비하러 병원을 다니는 것이냐고 제게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딸 아이가 커갈 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던 분이셨고 쓸모없는 계집이라는 말을 딸 아이 앞에서 하실 정도로 못돼먹은 행동을 하셨던 분이셨죠. 며느리인 제게 하는 것은 그나마 참을만 했는데
제 딸 아이에게 하신 행동은 아직까지도 가슴에 응어리 진 듯이 상처가 되더군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이나 정이 하나도 없이 큰 손녀입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대학을 가고 썩 괜찮은 성인으로 자랄 기미가 보이자 지금 시어머니는 저희 딸아이밖에 없다고 본인을 닮아 그리 똑똑한 것이라고 태세 전환을 하시더군요. 너무 기가 막힌 변화 아닌가요? 그런 말을 하든 말든 딸아이도 저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딸아이가 남동생보다 공부를 잘하니 그게 다 남동생 앞길을 막는 거라고 그만 책 들여다보라고 할 땐 언제고. 참 세상은 정말 요지경입니다. 그리고 맨날 아들 아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단 한 번 일을 손에 놓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계산법은 항시 이상 야릇했어요. 저도 똑같이 돈을 버는데 왜 제가 남편에게 빌부터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시댁에 가서 막노동급으로 일을 해도 항상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 남편을 걱정하셨고, 그래서 장롱 며느인 저를 비난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빌부터 사는 주제에 네 다리조차도 남편에게 의탁을 하냐고 말이죠.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였지만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지 않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견디면서 치욕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다 참다 단 한 번 말대꾸를 했다가 세상 죽일 여자가 되었었고, 본인 화를 못 이겨 발랑발랑 뒤집혀 병원에 꾀병을 부리며 입원을 했을 때에도 제게 물병을 집어 던지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일까지 당하니 시어머니란 사람은 상종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 입장을 생각해서 혹은 애들 할머니니까 연세 드신 분이시고 워낙에 고집 세신 분이시니까 언젠간 사그러 들겠지 했는데 이건 뭐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질 않은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물병 사건 이후로 꼭 가야 할 때만 빼고는 시댁을 드나들지 않았고 그동안 바보같이 며느리 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진 않으셨죠. 매일같이 욕을 하셨고 시댁 식구들에게 제 험담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제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거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욕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행동이 변한 것은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행동 또한 변하게 되었고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의 현 상황을 제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고 그 괄괄하다 못해 괴팍한 성격도 많이 수그러 들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연세가 드시다 보니 혼자 되신 시어머니가 마음이 헛헛하신 건지 계속 여기저기 아프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본인 어머니가 걱정이 된다고 제게 하소연하듯 말을 하더군요. 며칠을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다가 결국엔 본인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랑 어머니랑 사이 많이 틀어진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냐. 연세 드시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한테만 살짝 말씀하셨는데 당신한테 너무 모질게 군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 어머니 많이 약해지셨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참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은 만큼 우리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어머니 정말 예전 같지 않으셔. 기력도 없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야. 당신도 우리 둘째 장가가면 시어머니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마음을 넓게 써주면 안 될까? 어머니 사셔봤자 얼마나 사시겠어? 나는 어머니를 돌봐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아무래도 어머니 내가 모셔야겠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미안해 여보. 이런 부탁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전화하셔서는 고생이 많다. 우리 손녀는 공부 잘하고 있느냐. 학교 생활에는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어보곤 하셨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지나 그리 하셨기에 저도 실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과 이미 이야기를 끝내 놓으셨기에 그렇게 죽도록 미운 제게 살짝 꼬리를 내리는 듯한
포즈를 취하셨던 거였죠.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그리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마음이 한순간 본인 사정이 좀 달라졌다고 변할 리 만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야 충분히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할 테니까요. 그 마음 알고 이해했기에 저는 남편에게 수긍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쓰러운 표정을 하고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 당신도 고민이 정말 많았겠다. 당신 어머니니까 얼마나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겠어. 그래서 어머니도 요즘 들어 나한테 조금 변하셨던 거였구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웬일로 어머님이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 에휴, 나한테 미안했다라고 당신한테 말씀하셨어? 미처 어머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내가 다 미안하네. 당신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고생되겠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당신 마음대로 하도록 해요. 나는 정말 상관없으니까. 당신 말대로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갑자기 제 두 손을 덜컥 잡더니 이렇게 이해심 깊은 사람인 줄 진즉이 알고 있었다고. 자기가 결혼을 너무 잘했다고. 원래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란 여자가 세상에서 최고인 그런 여자라고 저를 치켜 세우더군요. 남편의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그만하라고 낯간지럽게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다시 구구절절 제게 감사의 표시를 하더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고마워. 정말 당신이 최고야. 애들한텐 내가 얘기할게. 지금 바로 어머니께 전화 드려야겠다. 어머니가 이 소식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야. 당신 마음 변하기 전에 바로 내일 모셔오도록 해야겠다. 다시 한번 내 청을 거절해주지 않아서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남편이 제 말을 저렇게 알아들을 것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뜻으로 남편에게 그리하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가 끝나자 저는 정색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를 왜 모셔와? 아, 당신이 내 말을 곡해했구나. 혹시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그 이야기였어? 어머, 그런 말이었어? 당신 분명히 당신이 모시고 싶다고 했지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고 싶다라는 말은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어머, 어머, 나는 당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은 것이 당신이 어머님 댁으로 들어간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흔쾌히 허락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 우리 집이잖아. 애들이랑 당신이랑 나랑 사는 곳. 난 우리 집에 그 누구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럼 애들이랑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 걱정돼서 모시고 살고 싶으면 당신이 어머님 댁으로 가면 간단한 거야. 우리는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당신이 잠시 집을 비운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부부 사이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지내는 중년 부부들도 많다고 하던데 우리한테도 딱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야. 우리 집 걱정이랑 말고 당신이 짐 챙겨서 얼른 어머님 댁으로 가도록 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이 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고 했으니 말이야. 당신 정말 효자다, 효자. 어머님이 아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우셨어. 제 말을 듣고 난 남편은 지금 장난을 치는 거냐 묻더군요. 제가 절대로 장난이 아니라고. 당신 어머님 당신을 모시고 싶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냐고. 하지만 그 판에 저나 아이들을 끼울 생각은 하지 말라 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치더군요. 자기 혼자서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냐고 말이죠. 그럼 본인 엄마인데 본인이 모시지 않으면 누가 모셔야 하는 것일까요? 며느리요? 며느리는 뭐 동네 북이랍니까? 왜 내 부모도 아닌데 게다가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호의를 베풀어야 한답니까? 며느리니까 웃기지 말라 하십시오. 당신 정말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 당연히 당신이 함께 해줘야지. 그리고 아들 손보다는 며느리 손이 더 편하시지 않겠어? 내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내 뒤치다꺼리를 하시는 거라고. 정말 당신 나랑 농담하자는 거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는 거야?
당신도 좀 적당히 해. 그간 어머니한테 당신도 당한 만큼 다 갚아드렸어. 그 연세 드시고 쭈구리 된 노인이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은 인정도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야말로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아니면 염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나랑 어머니랑 사대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당하고 살았는지 당신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한테 맡기겠다고? 당신 혼자서 어떡하냐고? 그럼 당신 혼자서 안 하면 누가 같이 해줘야 하는 건데? 그게 혹시 나야? 내가 왜? 나는 지금 애들 뒤치다꺼리, 당신 뒤치다꺼리, 그리고 내 일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어머니까지 우리 집에 모셔놓고 그분 뒤치다꺼리까지 하라고? 그렇게 우리 아들 하셨었는데 왜? 힘 떨어지니까 며느리 손을 빌리고 싶으시대? 당신이 어머니 뒤치다꺼리를 하든 어머니가 당신 뒤치다꺼리를 하든 그건 모자간에 알아서 할 일이지. 양심 있으면 그리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어머니도 바라시면 안 되는 거지. 어머니가 더 아시지 않아? 그동안 나한테 하신 행동들 싹 다 잊으셨대? 어떻게 우리 집에서 사시겠다라는 말이 나와? 당신이 가. 우리 집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당신 혼자 나가라고. 그리고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반가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 당신 제외하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 원칙 한번 따라볼까?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나 지금 화가 많이 났다고 물건들을 툭툭 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남편의 청을 거절한 것을 시어머니가 아셨는데 대번에 저희 집까지 쫓아오셨더군요. 참 노인은 기운도 좋으시더라고요. 다짜고짜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는 제 머리채를 잡으시고 뺨을 후려 갈기시는데 편찮으시기는요. 그 정도 타격감이라면 100세까지는 거뜬히 사실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도 제게 전화를 걸어 욕지거리를 시작해서 협박까지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그리 좋은 아들한테 수발 받으실 일이지 수발 받을 일 생기니까 며느리 찾아내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운 것 아니냐고 저도 막 쏘아붙였습니다.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는 나이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동 부리시는 것도 줄고 전화하시는 것도 줄게 된 것이었죠.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기회를 엿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해선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집이 아닌 시어머니 집으로 가라 이거죠. 아무리 두드려도 끄떡도 하지 않으니 남편도 예전만큼 제게 막 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만약 계속해서 저와 의견 대립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연세 드신 시어머니 모시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어차피 너도 시어머니 될 것인데 왜 그리 모질게 대하는 것이냐고 저를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 마세요. 굳이 제 인생이 너무 창피해서 거론만 하지 않을 뿐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와서 저의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것도 너무 우스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죽일 뭐뭐 같은 것이라고 욕하고 빌어먹을 뭐뭐 같은 것이라고 딸아이까지 싸잡아서 그리 욕하셨던 분이었었는데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고 뭐 감정도 없답니까? 제대로 사과를 받아본 적도 없고 가슴에 응어리들은 그냥 남아있는데 단지 며느리라는 이유로 참아드리고 용서를 해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남편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도 이해되질 않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우리 부모님한테 잘했길래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만약 이런 것이 며느리가 따라야 하는 법도라면 저는 그런 거지 같은 거 잡아치워 버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